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 3월 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2권의 책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지난달에 제가 6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책을 놓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6권의 책 중에서 오늘은 소설책 한 권과 에세이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아멜리 노통부의 오후 4시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3월에 가장 먼저 읽기도 했었고요. 이 책 덕분에 책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꽤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었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 작가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얀 바탕에 이 파란색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선택을 했던 책이기도 해요.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그다지 두껍지도 않고 판형도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페이지도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설책 치고는 굉장히 얇은 책이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책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너무나 과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이 책에는 에밀과 줄리에트라고 하는 50여 년간 살아온 노 부부가 등장을 하고요. 평생의 꿈이었던 노년에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 책은요, 전원 생활을 하기 시작한 노부부 중 남편인 에밀이 1년 전 전원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쯤을 회상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의 행복함을 기대하고 있을 즈음에 이웃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오후 4시만 되면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후 4시만 되면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 남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져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안에서 굉장한 스릴감과 흥미로움이 있고요. 왜 이 남자는 오후 4시만 되면 문을 계속 두드리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노부부 두 사람은 해결해 나가는가? 그 해결해 나가면서 결과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엄청나게 긴장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한 노부부의 전원생활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따뜻한 소설인가 라고 시작을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에 대해서 꽤 많이 궁금했었던 게 사실인데요. 특별하게 대단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런 스릴감과 흥미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예상 밖의 약간의 반전 있는 결과로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다,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글도 굉장히 심플해요. 호흡이 굉장히 짧거든요. 게다가 이 글을 이어가는 것이 어떠한 자세한 묘사나 서술이 아니라 대화체로 계속해서 이 긴장감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몰입감도 이 작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가 굉장히 궁금했던 또 다른 작품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작가의 글 쓰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 작가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멜리 노통부는 1967년도에 태어났고요. 현재는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벨기에 출신의 작가이고 정치가 집안에서 외교관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는 동양권에서 굉장히 많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권의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문체나 서술의 방식이나 혹은 글을 이제 이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조금 독특하다, 개성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서양과 동양이라고 하는 문화권을 잘 흡수하고 특히나 이 동양권의 문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의 그러한 성향들이 글에 잘 드러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아멜리 노통부의 패션이었어요. 몇 가지의 사진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패션 센스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멜리 노통부라는 작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명성과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 이 작품을 읽고 나서부터는 이 작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를 대표하는 5대 여성 작가 중에 프랑스와즈 4강이라든지 아니 에르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아멜리 노통부의 다른 책도 한 권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작가의 책을 읽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주문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첫 문장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 첫 문장 때문에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갔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한다. 네, 이 책의 주인공 에밀이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요. 이 문장 자체에 함축되어 있는 커다란 의미가 가장 큰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 글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또 좋았던 것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거든요.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 소설책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짧고, 글도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대화체로 간결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읽기도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멜리 노통부의 오후 4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카렐 차페크의 정원 가꾸는 사람의 12달이라는 에세이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책방 투어를 하면서 발견을 하고 구매를 했던 책인데요. 카렐 차페크는 제가 평범한 인생이라는 소설책으로 처음 만났던 작가이기도 하고, 그 책을 읽기 전에 카렐 차페크가 밀란 쿤테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체코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흥분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밀란 쿤테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최애 작가가 누구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아직까지 저는 단연코 밀란 쿤테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체코 출신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프란츠 카프카가 그러하고 밀란 쿤테라는 두말하면 잔소리이며, 너무 시끄러운 고독의 보흐밀 흐라발도 굉장히 멋진 책을 남겼고요. 카렐 차페크도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체코 출신의 작가 중에서도 체코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국민 작가가 카렐 차페크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인생을 읽을 때만 해도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왜 국민 작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가인지 이제는 조금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그 책방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놓여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갔었고요.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네 라고 훅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카렐 차페크의 글이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읽었던 평범한 인생하고는 색깔이 굉장히 다른 책이어서도 놀랬던 것 같아요. 카렐 차페크의 평범한 인생을 읽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다른 작품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평범한 인생을 초반부까지 읽을 때에는 이 책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었는데요.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었고, 소설책이라고 하기에는 그 깊이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거의 뭐 철학책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을 주었던 책이어서 다른 책도 꼭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같이 검색을 했을 때 봤던 책이 이 책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읽고 있다가 마침 그 책방에서 전시된 책을 만날 수 있어서 이 책을 읽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 책을 딱 들었을 때에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가볍고 얇은 책이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한 손에 딱 들고 읽기가 굉장히 편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봤는데, 이게 민음사에서 나온 쏜살문고이더라고요. 제가 쏜살문고에 대해서는 듣고는 있었는데 뭐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민음사에서 새롭게 편집을 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나온 문고를 쏜살문고라고 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굉장히 가볍고 좋아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쏜살문고에서 나온 책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날 아니 에르노의 사건까지 같이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책은 카렐 차페크 역시 정원가였다. 정원을 가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에세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정원을 가꾸면서 매년 바뀌는 자연과 환경에 적응해가는 작가의 유쾌하고 재치있고 익살맞은 글들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와, 카렐 차페크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좀 더 그 사람의 내면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했고요. 한 달 한 달 적혀져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 중간중간에 정원을 가꾸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주제가 같이 삽입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상하게 글을 읽는데요. 물론 글을 읽는 것 자체, 새로운 문장을 접하는 것, 그리고 그 글의 의미나 어떤 분위기나 메시지를 읽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긴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게 굉장히 힐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과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꽃의 이야기도 있고요. 자연의 이야기도 있고요. 날씨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정원을 가꾸는 방식이나 노하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정원을 가지고 있다면, 정원을 내가 가꾸고 즐긴다면 이라고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풀 이름, 나무 이름, 꽃 이름도 막 나오고요. 관련되어서 날씨의 이야기도 막 나오니까 문장 읽는 게 굉장히 기분 좋고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이 글의 그 느낌이 굉장히 유쾌하고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해서 피식피식 계속 웃음이 나게 만들어주는 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편 한 편 읽는 것이, 한 줄 한 줄 문장을 읽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즐거움이고 힐링이었던 책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읽어보셨으면 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이 책도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요. 한 달 한 달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요. 엄청나게 힐링이 된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싶고, 이 책이 여행 메이트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책 몇 권씩 넣고 싶은데 읽고 싶지만 너무 두껍고 좀 그래도 조금 밀도 있고 의미 있는 책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라고 할 때 부담스러운 두께 때문에 걱정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두께,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나에게 준다? 여행 메이트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 메이트, 왔다 갔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짬짬이 날 때 시간에 한 달 한 달 충분히 짧은 글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한 챕터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메이트 혹은 여행 메이트로도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고, 쏜살문고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 책하고 아니 에르노의 책 2권을 구매를 했지만 그 외에 굉장히 흥미로운 작가들의 흥미로운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쏜살문고는 여행 메이트면서 출퇴근 메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담아놓은 평범한 인생이라는 소설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정원을 가꾸는 일들을 담아놓은 이 에세이집을 보면 그 당시 체코가 어떠한 시대상에 놓여 있었는지를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작가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당시 시대를 좀 되돌아보면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나치하에 억압을 받았던 굉장히 엄중한 시대를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한 시대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카렐 차페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면서 체코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편안한 상태이면 더 쉽겠죠. 그런데 굉장히 그런 엄중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상상하면서 글로 표현해낸다라는 것이 좀 얼마나 힘겨웠을까? 얼마나 어떤 내적인 사투가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카렐 차페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별 뜻 없이 구매했던 책과 또 정말 새로운 카렐 차페크를 알게 된 이 책 두 권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꼭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읽었던 책 두 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